55분 안에 앞쪽 강의 PT보다 제가 한 30% 정도 더 많거든요. 맞춤식 지원 전략이라서. 그래서 저는 시간과 싸움에서 55분 안에 많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서울 소지 15개대, 26개대 플러스 36서경 한서,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지역 거점 공림대, 전문대. 근데 그 지역 거점 공림대와 전문대는 좀 짧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A, B 2명의 학생이 있어요. 수능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둘 중 합격생이 누굴까요? 이제는 이제 맞춤식 지원 전략 어떻게 쓸까의 문제니까 문제를 좀 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 합으로 우리가 지원해 마라 이렇게 할 때가 많죠. A 학생을 보시면 100분위 기준 209.5점이에요. 300점 만점에. B 학생을 보시면 200점 만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9.5점 높으니까 A가 합격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 대학은 다 자기 계산식을 쓰고요. 반영 비율도 다 달라요. 그럼 동그라미 대학 기준으로 보면 국수, 영, 탐이, 탐구 한 과목일 때 25, 40, 20, 15로 계산식을 돌린다라고 해서 이걸 100점 만점으로 돌린다 그러면 A는 78.47점이 나오고요. B는 81.51점이 남아요. 9.5점이 높은데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 하고 낮아도 합격할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표점만 말고 따질 걸 따져서 똑바로 지원하자. 그럼 정시에 따져봐야 할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는가? 6개 정도를 따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원을 따지셔야 돼요. 첫 번째 최초 인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 수시로 넘어온 인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바뀌었냐, 이거 따지셔야 되고요. 대학별로, 군별로. 두 번째 원서 접수 일정인데 두 가지 아셔야 돼요. 대학별 경쟁률 공개 방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 경쟁률을 언제까지 보여주느냐, 뒤에도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대별 경쟁률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꽤 유용해요. 저거 어떻게 쓰는지. 그럼 좀 보여드리면, 아직 올해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작년 걸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5일 동안 모집했어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러면 보시면 요 그룹들을 보시면 얘네들은 지정시간 공개 방식이라는 걸로 경쟁률을 공개해요. 그래서 10시, 11시, 11시, 5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경쟁률을 공개하는데, 좋은 대학은 오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후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경쟁률 공개 방식은 단위 시간 공개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시간 단위,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홍익대, 광원대 등이 있을 수 있고, 5분, 10분 단위로 공개하는 가천대, 카톨릭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요, 마지막 경쟁률, 이건 언제 공개되느냐? 원서 접수 올해 언제 하죠? 1월 3일부터 3, 4, 5, 6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3일날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거기에 올라와요. 경쟁률을 공개할 때 우리는 원서 접수 마감일에 몇 시까지 경쟁률을 공개할 거야? 그 다음 경쟁률 공개 방식은 어떻게 10분 단위, 5분 단위, 1시간 단위, 지정시간 이렇게 공개할 거야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17시, 5분, 18시까지 모집하는데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는 거 아시죠? 14시에 문 닫을 때도 있고, 아주 친절한 대학은 강원대처럼 16시까지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짐작을 하시면서 따져와야 되죠. 그럼 도대체 시간대별 경쟁률이란 게 뭐냐? 아까 말한다고 하지 않았냐? 보시면 시간상 1구간, 2구간, 3구간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300점 만점에 그 대학 커트라인 240이라고 전제해 볼게요. 내가 250이에요. 10점 남아요. 그럼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상 제일 첫 번째 구간에 들어오겠죠. 왜냐면 내가 눈치 볼 대학 눈치 보지, 250짜리 대학 눈치 보지, 뭐하러 10점이나 남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거 넣고 눈치 볼 대학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요 구간에 지원한 애들은 어떻게 되냐? 합격은 하는데 등록은 덜해. 당연하죠. 250짜리 애가 왜 240짜리 대학을 등록합니까? 248짜리든 250짜리든 좋은 대학을 등록하겠죠. 나가요.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경쟁률상 잡혀도 얘네들은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불합격의 원인이 되지 않는 거죠. 됐죠? 두 번째 구간은 내가 240짜리 대학인데 242, 243 요 정도밖에 못 갖고 있어요. 그럼 눈치를 어느 정도 보다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의 최고 대학은 이거예요. 다른 거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주저앉아 등록을 하고 요 구간에, 시간상 두 번째 구간에 등록률이 60% 정도 내외가 됐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문제겠죠. 나를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원서를 못 쓰고 끝까지 있었다. 걔네들은 뭐예요? 240인데 240이거나 240도 못 되거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합격도 못하고 등록도 못하는 구간이겠죠. 근데 우리는 경쟁률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눈에 보여주는 것만 보고, 아, 저기는 4대1이고 여기는 3대1이야. 뭐 저기는 5대1, 여기 3대1이야. 그럼 3대1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닐 수 있는 거죠. 왜?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등록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주저앉아 등록하는 게 더 클 수 있으니까, 특히 시간상 두 번째 구간 경쟁률을 좀 많이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시간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요. 마지막 날 원서 접수 마감일에 14시까지 나한테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언제까지? 18시까지 원서 접수를 한대요. 그럼 4시간 동안 안 보여주잖아요. 그걸 블라인드 시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경쟁률이 몇이나 증가할지 그걸 블라인드 경쟁률이라고요. 최종 경쟁률 대비 그 블라인드 시간대에 는 경쟁률의 비율은 블라인드 비율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제가 뒤쪽에 다 자료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 이만큼 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뭘 따져야 됩니까? 전형 요소 활용 지표 가산점. 이거 각각 말씀드려야 돼요. 그룹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 및 방법을 각각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영고 쓰는 애가 갑자기 저기 내려가서 국민대쯤하고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영고 내에서 뭔가 이렇게 그룹별로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마지막 그 대학만의 특징 신경 써야 돼. 그걸 좀 정리할 텐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정시 모집 지원 시 고려할 중요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는 게 3년차 통합형 선택형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에 공통과목 선택 과목이 들어오는데, 공통과목 75%는 어려워도 다 똑같이, 쉬워도 다 똑같이. 근데 25%는 미적 확통 기하에 다른 문제를 푸니까 조정 점수를 쓰잖아요. 그 식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식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얘예요. 근데 이게 개인과 무관해요. 왜요?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뭐냐? 미적분 본의 수원수투 평균이 몇 점인데 그 집단에, 그 다음에 확통본의 수원수투 평균이 몇 점인데, 그럼 개인과 무관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3년 차라고요. 그럼 미적본 애들과 확통본 애들의 수원수투 평균은 몇 점 정도 차이 날까요? 20점이요. 그럼 이 계산식상 미적은 플러스 20이 되는 거고요. 확통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유불리가 나타나는 거죠. 미적 보고 확통 본 애들. 그러다 보니 잠깐만요. 2024로 너무 더 하고 싶었지만 수능 성적이 12월 8일 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아서 이걸 데이터를 다 돌려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2024 값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분석 중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3으로 이건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기 확통과 미적, 아까 플러스 20이 미적이 되고 확통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계산식이 나오니까 어때요? 확통이 절반 이상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에 6%, 14%, 21%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계산식상 불리함 때문에. 국어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6에서 8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매를 보면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미적을, 그러니까 화작을 보면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6에서 8. 그러니까 유불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보통 나타나죠? 앞서 설명하신 정재빈 강의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기관은 고득점이 많고요. 확통과 사탐, 확사는 고득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충격적이에요. 올해 확통 1등급, 2등급, 3등급 비율을 아직 추정이라서 그러지만 작년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이건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해보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 국어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었죠? 136이었는데 그게 150까지 올라가잖아요. 올해. 그리고 수학은 145에서 148까지 전반적으로 표준 점수가 높아졌는데, 그럼 점수가 굉장히 다양한 거고 점수폭도 굉장히 조밀하게 있는 건데, 이걸 과목별 만점의 표점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몇 점 표준 점수로 4점 난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확통과 미적의 표준 점 차이가 몇 점 난다? 11점 난다. 그럼 뭐가 느껴지면, 야, 교차 지원 말도 아니겠구나. 저걸 이쪽으로 넘어오면 경희대 갖고 연대 가는 일이 훨씬 더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의 교차 지원이 올해가 더 심할 건데 올해보다 조금 덜했던 교차 지원이 얼마나 있냐. 서강, 연세, 한양, 서울, 고려 이걸 평균을 내보면 한 60% 지원했어요. 미기과 애들이 인문계쪽. 그 다음에 건국, 동국, 뭐 국민, 숭실 이런 데를 보면 한 30% 정도 지원. 합격이 아니에요. 지원한 걸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한 게 하나 껴있죠. 그룹이 다른 성균관대가 여기 껴있잖아요. 성균관대 그럼 교차 지원율은 비슷한 대학 수준보다 굉장히 낮았죠.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지원과 관련한 유의할 점도 있으신데 첫 번째 올해 거예요. 2024. 그럼 그거의 특징이 뭐죠? 대수능 응시 인원은 한 2,790명 줄었어. 근데 뭐가 늘었어? 졸업생 검정고시생이 17,900명 정도 늘었어. 3년 공부한 내가 점수 높을까요? 4년 공부, 5년 공부한 내가 점수 높을까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4년, 5년 공부한 애들이 점수 높아요. 근데 재학생은 2만 명 줄고 졸업생이 저만큼 늘었다는 건 올해 졸업생이 좋은 점수를 가져갈 확률이 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좀 올해 걸 보면 사탐의 응시자는 1,640명 감소했는데 과탐의 응시자는 2,790명 증가해요. 사과탐도 3,900명 증가하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졸업생이 늘었다. 과탐 응시자 늘었다. 사탐 응시자는 줄었다. 그럼 이게 뭐죠? 상위권의 의학할 계열이 상위권 자연계 모집 단위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탐 응시자가 줄었는데 제2국어는 1,100명밖에 안 준 거 보이시죠? 그럼 자연계 미기과 본 애 중에 제2국어를 본 애가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대에서 교차 지원은 여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영역별로 좀 보자고요. 국어에서 보시면 1등급의 비율이 4.45에서 4.07로 줄어요. 그래서 1,800명 정도 인원이 줄어요. 근데 2등급까지 216명 줄죠? 근데 3등급은 느는 거 보이시죠? 그죠? 1, 2등급은 주는 1등급은 많이 줄고 2등급 조금 늘고 3등급은 는다. 이게 국어의 특징이고 수학으로 넘어가면 수학도 비율 차이가 꽤 돼요. 1% 넘게 나죠. 그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4,600명이나 준다. 2등까지 줄다가 3등급 때 또 늘어난다. 수학도. 이런 분포가 생기고 조합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보면 난리도 아니죠. 3%가 넘게 줄잖아요. 1등급에서. 그래서 보면 13,900명이 줄어요. 이게 뭔 일일까요? 그 다음에 2등급도 3.6%, 3등급도 1.4%나 줄어요. 그럼 국수형 1등급 인원이 다 준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고득점 애들이 주는 것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국어 1등급, 수학, 영어 1, 2등급 누적 인원이 줄었다. 국어 2, 3등급, 수학, 영어 3등급 급간 인원은 여기서 늘었다. 아래쪽 애들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결과 일단 수능 최저 못 맞히는 애들이 있겠죠.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그리고 2합4, 2합6 이런 것도 못 맞히는 애들이 좀 생겼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수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정시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되죠? 1등급 인원이 줄었다는 건 의학할 계열 자연계부 최고권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좋은 점수, 조금 떨어지는 좋은 점수 갖고 정시를 쓸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걸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탐을 다 깔아봤어요. 사탐을 다 깔아봤는데 일단 전체에서 1등급의 비율은 전년 대비 1.3이 늘어났더라고요. 사탐은 1.3이 늘었고 근데 저기 보시면 2등급, 3등급은 마이너스 3,100명, 3등급 마이너스 560명 이렇게 준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사탐은 1등급 비율은 증가했지만 2, 3등급 늘었고 1, 3등급 누적 인원으로 3등급까지 누적을 다 시키면 1,069명이 줄어요. 1등급만 는 거예요. 2, 3등급은 준 거죠. 됐죠? 그럼 사탐 본 애들 중에 2, 3등급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줄었으니까. 그죠? 걔들 들어오겠죠? 과탐은 어떻게 되면 0.4가 줄었어요. 1등급의 비율이. 그럼 최고권에서 맞춰야 되는 애들이 좀 덜 맞췄겠죠. 소폭이지만. 그 다음에 2등급 는 거 보이시죠? 9,300명 정도. 그다음에 3등급도 좀 줍니다. 그럼 의예과 계열 아까 그 못 맞춘 것들이 여기까지 영향이 있으면서 걔들이 의대에 의치한 약수 뭐 최저를 못 맞춰서 이쪽으로 조금 넘어올 수 있겠구나. 근데 중상위권이 커졌구나. 그럼 중상위권에서 경쟁률이 미쳐 날뛸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게 좀 보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탐, 과탐 깔아오면 전년도 표점 만점이 보시면 72.5, 70점에서 68.8, 67.2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 깔아보면 이래요. 그럼 그 단순 표점 가져가는 대학 있잖아요. 서울대도 그렇고 홍익대도 그렇고 세종대도 그렇고 단순 표점을 가져갈 때 사탐본 애들 보시면 어디가 좀 괜찮아요? 나머지는 좀 그런데 어디가 좀 그렇죠? 일단은 오른쪽이 과탐이고 왼쪽이 저기가 사탐이니까 오른쪽 과탐의 표점이 대부분 다 높죠. 사탐의 표점 만점이 작죠. 그럼 이것도 이제 교차 지원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괜찮은 게 사회문화 그렇게 많이 보는데 표점이 만점이 70점이니까 저거 애는 좀 피해가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뿔쑥 솟아난 적이 보이시죠? 화투의 표점 만점이 80이니까 저걸 보고 단순 표점을 끌어오면 좀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그 다음 이제 그룹별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서연고 그룹에서 보시면 일단 인원 체크하자고 했잖아요. 이거 이제부터 말함에 있어서 자유전공같이 구분이 없으면 인문으로 분석이 예체능 제외했고요. 구분이 없어도 건축학과처럼 주로 자연 애들이 쓰는 애들은 다 자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고대가 하나로 모으다가 이제 학생부 정양 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을 신설해서 2개로 쪼개 분할 모집을 한다. 그 다음에 왜 일반만 지금 빨간색을 띄워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수시 인원이 여기 좀 많이 발생해요. 이 그룹에서 특정 대학에서 어디로 주는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뭐냐, 서울대는 수시에서 일반 직윤이 있잖아요. 그죠? 고대도 수시에서 발생한 일이 이거 정시로 넘길 때 어느 전형으로 넘기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고대도 둘로 쪼개고 서울대도 둘로 쪼개니까 다 일반으로 넘겼네요. 서울도 일반으로만 넘기고 고대도 일반으로만 2월 인원을 늘린대요. 근데 양상 2월 인원의 양상 정리해 봤는데 인문에서 어때요? 연대가 250, 고대가 44죠. 근데 자연으로 넘기면 어때요? 반대 양상이죠. 고대가 103, 연대가 52. 그래서 2월 인원이 요급에서는 좀 발생하는데 인문과 자연이 2월 인원이 느는 양상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반대되더라 라고 생각하시고, 서강성균 이쪽으로 오시면 성균관대가 나군에서 좀 인원 감소폭이 크죠. 그럼 작년의 나군보다는 조금 빡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군에 최초 지출했어요. 성균관대가 역사상 최초로 에너지 반도체 2개 학과 그리고 다군 지원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명 다 미만이죠. 2월 인원이.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늘 수도 있겠죠. 못 맞춘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넘어가서 이제 시립중앙외대, 이대 여기 그룹을 보시면 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뽑는 데는 경희대였고 다군에서 중대 외대를 모집을 하고 자연으로 넘겨도 거기 인문에서 2월 인원은 이화여대가 30명 정도 발생할 뿐 나머지 대학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도 나군의 경희대가 좀 많이 뽑고 다군의 중대외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렇다. 건동숙홍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떠세요? 별반 특징이 없죠. 그냥 숙대가 가군에 519명을 좀 많이 뽑는다. 그리고 홍익대가 36명 정도의 2월 인원이 발생했고 나머지 대학은 별로 없고 자연계열 건대가 411명으로 강원에서 좀 많이 뽑고 홍익대가 다군에 474명으로 좀 많이 뽑는다. 그리고 39명 정도 홍익대만 2월 인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인원은 이제 일정이에요. 일정. 그래서 전년도 5일 모집인데 올해 4일 모집이에요. 근데 보시면 검정선이 있죠. 검정 화살표. 그건 작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일단 올해는 다 똑같아요.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3, 4, 5일 날 다 똑같이 문을 닫아요. 근데 고대는 작년에 안 그랬잖아요. 지들 혼자 제일 늦게까지 모집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연대와 서울대와 동일하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럼 고대 작년 값과 올해 고대 값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저기다 시간을 써놨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마지막 경쟁률 공개 시간과 경쟁률 뭐 이렇게 해서 써놨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서성원에서는 어때요? 서강대가 작년에도 하루 늦게 올해도 하루 늦게 모집하네요. 이건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마감일이 다른 건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시작일이 하루 늦고 이틀 늦고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더 문제는 그럼 뭐냐? 서성한에서 얘예요.
못했죠. 10시까지밖에 안 보여줘요. 18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는 마지막 경쟁률을 성균관대를 지원하고 내가 서강대를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쟤는 15시까지 보여주고 얘는 10시까지 보여주면 5시간의 편차잖아요. 근데 성균관대가 4대1이고 서강대가 5대1일 때 이거 성균관대가 더 낫나 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5시간을 덜 보여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런 생각도 하시고 경쟁률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경희시립중앙 이때 E급에서는 보시면 한 개 대학이 이상하죠. 경희대죠. 원래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3, 4, 5, 6까지 다 마지막까지 갔었는데 경희대만 하루 먼저 문 닫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고객님 10분 후에 문 닫습니다. 사든가 말든가 빨리 하세요 라고 조급함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5일날 원서 안 쓰면 못 쓰잖아요. 다른 데는 6일까지 경쟁률을 지켜볼 수 있는데 이런 대학이 건동홍수급에도 하나 있어요. 어디죠? 건대예요. 건대 경희대는 원서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되죠. 일정상. 그 다음 요건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료 제공 차원에서 실어드린 거예요. 제가 분석하는 자료인데 그래서 그 블라인드 시간대의 경쟁률이 정시 때는 수시랑 굉장히 판이 다르다. 굉장히 많이 든다.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한 경우다. 그러니 수시처럼 얼마 안 낼 거야라는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이만큼 낸다는 건 이거 자료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올려주실 거니까 거기서 좀 참고하셔서 이만큼 늘겠지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보는 게 최종 경쟁률 대비 많이 40% 50% 없는 값일 수 있다는 생각 꼭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럼 이제 뭐 따져보셔야 되죠? 전형요수, 활용지표, 그 다음에 가산점 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서연고에서 여기 의치한의학수나 군사학과 같은 건 제외했어요. 일단 고대와 서울대에 어떻다? 교과가 들어간다. 서울대는 직유는 40, 일반은 20 정도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가 좀 특색, 연대 국제는 면접이 있고 서울대는 탐구에 변표를 안 쓰니까 다 다르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뭔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각각 따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차가 달라질 거예요. 석차가 달라지면 합격이 달라질 거예요. 활용지표가 다르고 저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대 과2에 한 과목 3점, 두 과목 5점 주잖아요. 근데 아까 화2의 표준점 만점이 몇이었죠? 80이었죠. 그거 갖고 들어오면요 좀 무섭죠. 그런 건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서성화는 어때요? 다 똑같죠? 탐구 두 과목에 표준 점수의 변표를 쓰는데 다만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한 데가 있어요. 어디요? 성균관대가 원래 변표라는 건 탐구 영역에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써야 돼요. 근데 성균관대만 영어를 등급 기준 변환 표준한 듣도 보도 못한 걸 오래 사용합니다. 근데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집 요강에 유라고 떠있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변표를 어제 공개했더라고요. 영어 변표를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준다고. 이따 적어놨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급에서는 서강대만 과2에 가산점이 있다. 그럼 두 개 봤을 때 1점 정도 받으니까 소폭이지만 영향은 있겠죠. 넘어가서 경희시립급에서는 다 똑같죠. 다만 이대는 동일 과목 1, 2 못 본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고 건대부터 홍대까지 표준의 표준점수 변표 보고 두 과목인데 홍익대만 표준점수 보니까 얘는 계산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딴 데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석차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숙대가 좀 특이해요. 신소재 물리 전공에 물리 5% 가산점을 주는데 보통 총점이 1000점이면 1000점 넘어가면 거기서 끝내는데 얘들은 그 1000점 넘어가는 점수를 다 인정해 준대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따져야 돼요?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럼 내가 잘 본 건 비율을 늘려줘야 되는 거고 내가 못 본 건 비율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급에서 보시면 요런데 서울대는 그 인문 간혹 의유의 제휴가 한 분에 3등급부터 0.5등씩 감점 있는 거 알죠? 자유전공은 제외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서울대 수학 비율이 40으로 높구나. 그 다음에 연대의 탐구 비율이 16.7로 낮구나. 요걸 내 특성에 맞춰갖고 조합해서 쓰시는 걸 일단 2차도 고려하셔야 되고 고대 서울대는 영어의 감점 방식을 쓰지만 연대는 16.7이네. 자연과 달라요. 인문이. 서성한에선 어떠세요? 국어에서 서강성균이 조금 반영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서강 한양대가 43.3, 40으로 높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한양대 반영 비율이 좀 높더라. 경희급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중앙대 인문이 40으로 높고
그 다음에 저기 경희대 사회나 지리학에는 25로 낮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시립대 인문2 얘네 1, 2, 3로 구분해서 뽑아요. 40으로 높고 중앙대 인문 경영예대 40, 45로 높더라. 그럼 중앙대 교차 지원 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런 패턴으로 수학 미적분의 같은 확통을 잡아먹을 수 있는 구도가 되니까. 그리고 경희대가 그 수학이 좀 25로 낮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시립대의 인문3 영어 반영 비율이 25로 높고, 그 다음에 시립대의 인문 2, 3의 탐구 비율이 10에서 15로 조금 낮더라. 그 다음에 건동원 가시면 건국대가 국어 반영 비율이 인문에서 제일 높죠. 40으로. 그 정도가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별로. 그 다음에 자연 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떠세요? 여기 높아서 특징적이 아니라 연대가 낮아요. 국어가 22.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서울대가 또 높죠. 인문에 이어서 40으로 높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과탐이 좀 낮죠. 그러니까 수학자라고 과탐 못하면 서울대가 제일 매력적이잖아요. 이 조합이라면. 그죠? 그리고 똑같이 연대만 비율을 하는데 아까 인문이 16.7이었잖아요. 근데 자연의 영어 비율은 11.1로 인문 자연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성한급으로 오면 자연계 지원자 여기 4과탐이 터서 성균관에는 25 4탐 과탐 다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4탐 과탐은 되지만 4탐 4탐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을 한 과목은 보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서강성균이 국어 반영 비율이 3.7, 30으로 높고, 수학이 서강대 43.3으로 높고, 탐구는 한양대가 반영 비율이 높더라. 탐구 잘 보면 한양대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기급으로 내려오시면 수학에서 어때요? 중앙대와 경희대, 시립대 자연원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영어 비율이 높고 탐구 비율이 25 정도 되더라. 여자만 볼 수 있다는 거, 남자를 커팅해 준다는 거, 지금 남학생에서 도서관에서 발표된 걸 보면 여학생의 수학 고득점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이대는 굉장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동홍숙에서 숙대 자연인대 수학에서 국어를 15까지 줄여주죠. 그 다음에 건대는 40까지 자연원에서 수학 비율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학과 통계학과 숙대는 50까지도 늘린다. 그리고 동국대 자연, 건국대 자연2와 그 다음에 홍익대는 탐구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숙대의 통계는 10까지도 낮춰준다. 그럼 이제 영어 어떻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아까 1등급이 4%까지 떨어졌잖아요. 2등급도 떨어지고, 맞죠? 그럼 서영고급에서 1등급이 아닐 때 얼마나 깎일까?의 고민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서울대는 적어요. 0.5밖에 안 돼요. 근데 고대는 어때요? 3점을 깎고, 연대는 어때요? 5점을 깎는데 저게 16.7, 11.1, 1000점 만점에, 그럼 저 값보다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 100점을 167점으로 바꾸고 100점을 111점으로 바꿀 테니까. 그러니까 연대의 2등급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서성원에서 보시면 이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없었거든요. 어제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1등급, 2등급이 동일 표점.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200점은 만점으로 상정하고 우리는 1, 2등급에 132점씩 줄 거야. 2등급까지 괜찮죠? 근데 3등급에서 3점 깎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10%니까 1000점에 10%니까 132를 100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조 3점이라고 해도 2.27 정도로 줄겠죠? 1000점으로 들어갈 때는 비율 계산이 되고 저 정도로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한양대가 상대적 폭이 좀 큰 편이다. 이 급에서. 경희시립 중앙급으로 가시면 시립대가 영어 환산 방식이 인문 1, 2, 인문 3, 자연 1, 2, 3가 다 다르고 외대도 다르다.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2점을 깎지만 저게 20%로 들어가서 4점이 깎이게 될 거다라는 생각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동홍숙 라인에서 홍익대가 어때요? 2급에 오면 2등급 받고 3등급 받고 막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등급이 보통 표준일 텐데 기본일 때 3등급 받기면 몇 점 깎이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감점폭이 큰 대학이 어디다? 홍익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하시고,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신설된다. 전년도 3등급까지 만점이었는데 한국사 올해 4등급 만점이다. 서울대 과탐 의무가 사라지고 가산점이 들어온다.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특히 과2의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수능 점수를 2단계로 계산해요. 1단계는 비율로 계산하고요. 2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수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한 개를 정해서 조정해버려요. 예를 들어
지역균형전 15점 이상 차이 나면 15점 이내로 줄이고요. 일반전은 20점 이상 차이는 20점 이내로 줄여요. 그리고 서울대 1대1도 경쟁률 마지막 보여준 경제 1대1도 안 됐던 게 2011에 6개, 2에 11개, 2, 3에 18개. 그럼 점점 어때요? 1대1도 안 될 거가 많아지고 있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누치 작전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도 그럴 거다. 예측하건데. 연대는 영어 수능 방법이 다르고 영어의 감점폭이 컸잖아요. 상대적으로 적급에서. 근데 인문계를 뒤져봤더니 전년도 70%컷 기준으로 인문계는 2등급인 애가 없더라. 자연계는 6개 있더라. 그래서 영어의 비중이 높다. 연대는. 그 다음에 서강대는 보시면 가산점이 있고 자연계와 필수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 근데 과탐 하나는 봐야 된다. 그리고 서상을 비교했을 때 서강대가 교차 지원 비율이 좀 심한 편이고 성균관대에서 저거 모집 군 바뀐 거 보이시죠? 저건 꽤 영향력이 커요. 군이 바뀌면. 그래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뀐 거,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뀐 게 저렇게 있고 영어에 변표 쓰니까 이건 작년에 안 쓴 방식이니까 새롭다. 신경 써야 되고 다군에 신설됐다. 한양대는 의료 인문, 식품, 실내 건축 인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건 교차 지원 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경희대는 뭐 간호, 지리 이런 거에 확 살을 조건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얘네들 저런 식으로 걸어봤자 교차 지원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서강 성균 중에 성균은 교차 지원이 낮고 서강 교차 지원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보여드리면 이제 변표는 영어 변표밖에 안 나왔어요. 탐구 변표는 좀 이따 나올 예정이래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성균관대 보시면 백군이 94까지 사탐만에서 과탐이 어때요? 사탐을 유리하게 만들어버리죠. 딴 일반적인 변표 계산식을 쓰는 서강이나 이런 데는 안 그러잖아요. 과탐이 점수가 유리하니까 과탐이 그냥 유리한 거잖아요. 수식상. 근데 성균관대는 인위적으로 저런 식으로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과탐 잘 본 애들이 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2급에서 덜 들어가서 30%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도 어떻게 발표하는지 성균관대를 꼭 체크해라. 경희급에서는 확통사탐 필수 지정이 있다. 간호, 건축, 지리, 한의. 그럼 저기는 교차 지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거다. 시립대 수능 반영 방법 인문 12에서 바뀌었다. 그럼 전년도 기준 참고할 때 똑같이 보면 안 되겠죠? 달라질 테니까 중앙대 모집분 변경되고 있고 공공인지학부의 반영문 바뀌었다. 전년도 결과 볼 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외대의 경우 2등급 환산점을 변경했는데 보시면 인문이 전년도에 104.5점에서 103.5점으로 줄였어요. 그럼 어때요? 올해는 영향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영어가 좀 등급별 이런 준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대는 인문계 수능 반영 방법을 바꿨다. 전년도 결과가 똑같지 않을 수 있다. 건대는 그 한국사가 5% 반영되다가 올해부터 감점제 5등부터 감점제로 바뀌고 인문1, 인문2, 자연1, 자연2의 반영 방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건대의 작년 결과를 그대로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동대는 저기 인문 영화 영상에서 반영 비율을 바꿨고 자연 AI 소프트 영어에서 반영 비율을 바꿨다. 숙대는 저기 수학과의 반영 비율이 좀 바뀌었고 홍익대는 딴 2급의 대학들은 건동분석에서 다 어떻느냐 2, 3등급의 감점폭이 홍익대가 제일 심하니까 영어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중요한 건데 이거 말 못 듣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그 계산식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여기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보이시죠? 분모로 들어가요. 근데 올해의 표준점수는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분모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4분의 1 곱하는 거랑 3분의 1 곱하는 건 4분의 1의 최종값이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이대, 시립대, 숭실대, 한양대, 외대는 표준점수값이 올해 커져서 계산식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전년도와 좀 다를 수 있다. 계산식이 저렇게 나와요, 쟤네들은. 모집 요건 찾아보시면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26계다랑 3익석의 항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급에서는 저기 세종대의 간학은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 서울 과기대는 좀 줄었다. 40명 이상. 그리고 2월 인원 보세요. 30명 넘어가는 거 별로 없죠. 그래서 별반 2월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못 맞춰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개 대학의 남녀공학 7개가 아까 있고 앞서 보여드린 그 다음에 여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대 4개를 보시면 어때요? 인원 변화 별로 없고 2월 인원도 별로 없더라. 큰 특징 변화 없다.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 서울의 마지막 신학대를 제외한 마지막 3익석의 환성에서는
어때요? 한성대가 가문에 41명 늘었고 인문에서 자연에서 46명 늘었고 요급에서도 이월 인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모집할까요? 다 똑같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서로 경쟁력을 확인하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여대도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블라인드 시간 동안 늘었다. 이건 자료 보시면서 이만큼 늘 거라고 좀 비슷하게 예측을 하시고 좀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6개 대학은 15개 대학에서 추가되는 11개 대학, 남녀공학 7개, 여대 4개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완전히 난리판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일단 어때요? 표준 점수의 변표 탐구 두 과목고는 광운, 세종, 숭실이 있고요. 두 번째, 단순 표준 점수 탐구의 변표 안 쓰는 국민대, 서울, 과기대가 있고요. 탐구 한 과목에 100분을 쓰는 명지 상명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저거 각각 계산식 돌리면 다 석차가 달라져. 다 합불이 달라져. 9.5점 받고 떨어지는 일 생길 수 있고 9.5점 나도 붙는 일 생길 수 있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석차를 좀 따져. 그거 누가 계산해 주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표준 점수 그럼 100분위 반영 네가 다르다고 계산 따로 하려면 서울시 교육청 센지락이란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희는 이걸 하는데 동일 점수여도 표준 점수의 만점과 100분위의 만점은 다르겠죠. 그리고 표준 점수 몇 점이면 100분위 몇 점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단순 조합을 해도 1400등, 1300등으로 달라요. 근데 그 각각의 계산식으로 실데이터를 꽤 높은 비율로 몰아서 계산한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해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한테 보내세요 라고 했어요. 12월 8일 날 16시, 18시까지. 근데 서울 거 모아봤자 5만 건 안 돼요. 근데 저걸 모으려면 딴 교육청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 13만 건 정도 모았어요. 그럼 저 13만 거 갖고 각각의 대학으로 계산식을 돌려버리면요. 꽤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몇 등인지. 그래서 그렇게 석차를 따지고 유불리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 센지락 프로그램은 지금 22일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받아와야 되고 프로그램 넣어야 되고 오류 잡아내고 이러니까 22일 정도부터 저렇게 누적비 석차 계산하는 걸 이제 진행시켜드릴 예정인데 그것 좀 보고 원서 쓰시면 좋겠다. 여대에서는 한 군데가 독특하죠. 성신여대만 탐구 2개 봐요. 나머지는 하나예요. 그럼 탐구를 내가 못 봤으면 쓰지. 근데 탐구 하나는 잘 보고 하나를 적당히만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성신여대도 2개로 너무 무서워하지. 한 과목 잘 보고 한 과목의 감점폭이 너무 크지 않다면 성신여대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가산점도 다 복잡하게 동덕여대 미기, 서울여대 미기의 과탐, 성신여대 과탐 이렇게 다양하게 주니 각각 이것도 계산을 특히 성신여대 주의해야 된다. 3육석의 한성에서는 한성대가 특이하죠. 탐구 하나밖에 잘 못 봤다 그러면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더 특이한 대학이 있어요. 3육대 왜 그렇죠? 미기 5%? 아니요. 한국사가 탐구 하나를 유일하게 대체해줘요. 그래서 탐구를 한 과목 잘 보고 한국사를 잘 보면 합격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요급에서 보시면 서울과기대 문창이 국어 비율이 높고 숭실대 경상이 25로 낮죠. 그 다음에 광운대 상경계열과 숭실대 경상계열이 35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는 어떻다? 영어 반영 비율이 지정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탐구는 버릴 수도 있어요. 수학을 가지고 괄호 속에 있는 말은 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운대 상경계열 탐구 비율이 낮다. 저기는 탐구 못 본 애들이 많이 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대급에서 일단 제일 특이한 게 뭐예요? 서울여대죠. 왜요? 하나 버려요. 가로 33이라는 건 3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지겠죠. 석차도 전혀 달라지고 합불도. 이게 배가 아파서 얘네가 해요. 작년에 30, 30이었거든요. 덕성여대가. 근데 올해 35, 30, 20씩. 그러니까 제일 못 본 걸 10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잘 본 건 35. 지정 비율이 아니니까. 자기 맘대로의 조합이니까. 저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간호에서는 인문 국어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과탐 바탐 본 애들은 성신여대 간호 인문을 못 써요. 사탐 한 과목은 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지원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3.6 서경 한성에서 제일 특이한 건 3.6대 4-3-2-1 방식을 써요. 지 맘대로 조합이에요. 근데 탐구에서 뭐래요? 한국사 하나를 대체해 주잖아요. 탐구 한 과목으로. 근데 탐구 한국사 1등급 받으면 98점 정도로 바꿔줘요. 2등급 받으면 95점. 완전히 달라지죠. 한국사만 잘 봐도 뚫고 들어가고 간호도 막 합격하고 이러거든요.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이게 배 아파서 만든 게 학부 한 개지만 상상력 인지학부에서 4-3-2-1 방식을 한성대가 저기서 쓴다. 그래서 저건 나머지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서경대는 수학을 10으로 줄여요. 국어를 40으로 늘려요. 인문판에서 자연계로 넘어오시면 세종대 창의 소프트웨어가 국어 비율이 높죠. 그 다음에 국민대가 탐구 비율이 30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 창의 소프트는 탐구가 10으로 굉장히 적다. 여대로 가면 똑같아요. 서울대 하나 버리는데 수학과는 수학이 지정이에요. 딴 거 2개를 고르도록 돼 있다. 수학과 쓸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똑같고, 그 다음 성신여대는 인문은 안 그랬는데 자연은 3개로 각각 다른 비율로 뽑는다. 그래서 각각 과별로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3.6대 이거 있겠죠? 근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 서경대는 어때요? 자연에서 국어를 10까지 줄여요. 아까 인문은 수학을 10까지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다. 영어를 오면 이 급의 애들은 3등급이 되게 많겠죠. 내가 4등급을 받을 때 합격해 불합격해 이걸 더 따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3, 4등급을 많이 깎는 대학이 국민, 명지, 서울과기, 세종, 인문, 숭실대예요. 여기 4등급 받았을 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대급에서는 어때요? 여자애들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남자애들보다 잘해요. 2등급이 더 많아요. 그럼 여기는 3등급을 받았을 때 2등급을 못 받아서 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여자애들이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해서. 근데 보시면 동덕여대 감정폭이 2, 3등급이 크죠. 그래서 저거 좀 신경 써야 되시고, 3.6 서경 한성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데, 상상력 인재는 4-3-2-1 조합을 하니까 영어를 40%까지 늘릴 수도 있고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 거다. 서경대가 좀 2, 3등급의 격차가 심하다. 광운대는 가산점이 없어졌다. 국민대는 주의하세요. 2022년 자료는 보지 마세요. 활용지표가 100분이에요. 2023, 2024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2022 거 보시면 안 되고 2023 것만 참고하시고요. 명지대는 교차 지원 비율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바뀌었어요. 딴 대학과 좀 다르게 참고하시고요. 상명대는 분할 모집을 안 하고 나군만 모집해요. 그러니까 상명대 쓰면 무조건 나군으로 들어가니까 좀 지원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서울과기대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2등급 130점 주다가 135점, 132점 격차를 줄여준 거죠. 올해에서는 좀 낮죠. 그죠? 그런 거거든요. 3등급도 128점으로 격차를 3점 줄여줬다. 작년과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건축학이 인문자연 구분하다가 올해 통으로 뽑는다. 세종대 특이해요. 달라요. 작년에 학부로 뽑았어요. 올해 통으로 계열로 뽑아요. 그럼 양상이 되게 다르겠죠? 학부랑 뽑을 때랑 가산점이 없어졌다. 숭실대 자연투에 가산점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덕성여대는 어때요? 반영 방법이 30, 30, 15의 탐구 지정에서 마음대로 졸업 35, 35, 20, 10으로 바뀌었다. 달라지겠죠? 입시 결과 당연히. 동덕여대 100분위 평균 점수가 2023년에 2022년 대비 확 뛰거든요. 왜 그래? 탐구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2023만 모셔야 돼요. 저기 볼 때도 탐구 반영 과목 수가 다르니까. 서울여대 2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대학 모집을 써요. 세종대가 계열 모집 같은 걸 하잖아요. 지들도 배가 아팠는지 학부 모집은 그대로 하면서 대학 모집을 이중으로 해요. 대학을 쓸 수도 있고 학부를 서울여대는 쓸 수도 있고, 화학생명공학과랑 식품응용 시스템은 이게 학부에서 학과로 과를 분리해서 각각의 학과의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계열 선발로 얘들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올해 2급에서 계열 선발이 많아지고 대학 선발이 많아진 게 좀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좀 3.6대는 약학과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오면서 약대 쓰실 분 점수가 바뀌실 거고요. 서경대의 경우는 등급별 환산 점수의 편차가 제일 크다.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는 3.6대를 따라해서 4-3-2-1 방식이다.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저희 영상 올려 있거든요. 유튜브 센즈닥 TV에. 거기에 2번째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부여된 시간은 55분밖에 안 돼서 조금 짧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한 건 저기서 보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쓸 때 일단 신경 쓸 거 뭐냐? 일단 활용지표예요. 표준의 변포 순위, 백분위 순위, 표준 점수 순위, 등급 순위. 경동, 평택은 등급만으로도 가요. 근데 이급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버려주던 거 기억나시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 하나 버리잖아요. 맞죠? 그게 여기는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 반영해요. 당국, 아주, 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가톨릭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세 개를 반영하는데 세 개가 정해져 있어요 라는 대학이 강남대, 용인대, 안양대, 중앙대, 다비치. 근데 세 개를 반영하는데 두 개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골라라는 시스템이 차의과대, 을지대, 강남대, 인문, 한세대 등이 있고, 하나만 고정돼 있고 셋 중에 둘을 골라가 한국공학대, 상결대, 화성의과학대. 그다음에 네가 세 개 마음대로 골라가 신한대, 수원대, 한국교통대, 한신대 등이 있다. 그 다음, 아니, 우린 두 개면 돼라는 대학도 대진대, 중부대, 신한대, 을지대의 일부 전형들이 이렇게 뽑더라고요. 두 개 잘 봐도 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럼 인문 반영 방법은 어떠냐? 저기서 보시면, 아주대, 인천대, 그 다음에 경기대에 국어 높은 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학 높은 게 아주대, 인천대, 외대 글로벌,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경기대 수원 40, 30으로 높은 대학이 있죠. 쟤네들 쓸 때는 과별로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학별로 되게 다를 수 있고, 인천대가 탐구 비율이 30으로 가장 높아서 탐구 잘 봤으면 인천대를 요급에선 좀 고민해봐라 가 될 수 있고, 좀 자연으로 넘어가면 국어 많이 안 보는데 유독 많이 보는 게 단대 중전에서 건축학과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수학을 많이 보는데 단국대, 건축외에서 아주대, 인천대, 외대 글로벌, 경기대 수원, 항공대의 B그룹, 기계공학 같은 데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더라. 내가 수학 잘 봤으면 저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등급도 많아요. 이 급에서는. 그래서 4등급을 받을 때 5등급을 받을 때 감점폭을 따지셔야 되거든요. 노란색 칠한 거 감점폭이 다 커요. 그래서 좀 4등급이 아니라면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아까 골라 뽑기도 있지만 필수로 요구하는 데들이 있었잖아요. 지정으로. 그런 데가 경동대, 차의과대, 강남대, 수원대의 일부, 그 다음에 을지대의 일부가 영어를 필수로 요구하니까 저기는 영어를 잘 보지 못하면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양대, 청운대, 한세대도 필수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건 2급에 오면 블라인드 경쟁률이 얼마나 뛸까요? 천차만별이에요. 20%대부터 50%대까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2배, 50%가 된다는 건 내 눈앞에 4대1이면 6대1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최종값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료 올라오신 분 보시고 그렇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로 넘어갈게요. 모집 일정은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서울 소재 애들은 여기서 어디를 제일 많이 쓸까요?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를 제일 선호해서 제가 나머지는 못하고 전년도에 강원대, 충남, 충북대, 경북대 요 정도만 해서 저기 시간이 적혀 있고요. 블라인드 경쟁률은 이러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전형 요소 활용지표 탐구 과목수 가산점 보셨을 때 무슨 느낌을 받으세요? 네, 아까 26개 대학이랑 되게 비슷하죠. 다 달라서 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강원대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충남대, 충북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다 다르니까. 백분위, 표준점수, 표준점수 플러스 경표 이렇게 다 다르니까 가산점 다 다르고. 그래서 직업고 쓴다 그러면 대학별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 석차도 달라지고 합격 가능성도 다 달라질 예정이고, 그 다음 충남대가 국어 반영 비율이 40으로 높고 영어 반영 비율이 경북대가 12.5로 적다. 자연으로 넘어가면 저기 경북대 자연의 일부가 수학 반영 50%까지 가는 데 있고 전남대 40으로 높다. 그 다음에 경북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외려 12.5로 낮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자연 쪽에 전북대 일부가 50까지 미기를 반영할 때가 있고, 그다음 충남대 45까지 반영해서 좀 높다. 그럼 2급에 왔을 때 지역에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이 제법 이걸 쓴대요. 그래서 좀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경북, 전남, 제주는 2, 3등급의 격차가 커요. 그래서 내가 3등급을 받았다면 조대학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문대로 넘어갈게요. 이래요. 그 전문대를 쓸 때 서울 소재를 그럼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봐야 돼. 우리 집에서 가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그 대학까지 도착을 해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전철역에서 가까운데 차표는 딱히 없고 걸어서 17분, 20분을 가야 돼. 그러면 안 다닐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건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접수기간은 3, 4, 5, 6, 4년제가 모집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언제까지? 1월 15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2월 6일까지 하고요. 못 뽑은 전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시든 정시든 못 뽑은 대학이 그건 자율 모집이라는 걸 또 해요. 그 전문대 그 4년제 대학에 2월 달 고 가서 추가 모집 수시 정시 못 뽑아서 우린 또 뽑아요. 추가 모집이 있는 것처럼 전문대는 자율 모집이라는 게 있어서 못 뽑은 애들 또 뽑고요. 거기를 들어가면 좀 낮은 점수로 운 좋게 얻어 걸릴 가능성이 낮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전문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전문대를 짧은 시간으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어떻다? 수능 100으로 뽑는 삼육법원 서울 여자강으로 돼 있다.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수능만 잘 보면 돼. 가 있고 두 번째 뭐 있죠? 아, 수능을 망쳤니? 우리로 와. 우리는 내신만 본단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지전문대에 대화여대에 서일대에 인덕대에 일부가 저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우리는 면접으로 합부를 거의 결정할 거예요. 항공서비스이긴 하지만 저런 대학들도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되게 다양하죠. 전문대는 수재가 없잖아요. 경험상 추천드리면 몇 개 정도 쓰실 거예요. 전문대를 만약 지원하신다면 그게 합리적인 합부를 좀 원하신다면 전문대에서 8개 정도는 좀 지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전문대도 쓰시고 그 밑에도 이렇게 좀 쓰시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양여대가 전문대 중에 스카인 거 아시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정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못하겠죠. 저대로 무조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 3개만 골라봐. 비율은 달라. 네 알아서 3개만 골라봐의 대학이 명지전문대, 삼육고건대, 인덕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괜찮아. 우린 2개만 골라봐. 2개만 골라봐. 동양미래대, 숭의여는 2개만 골라봐로 진행이 되더라. 이것도 그래서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급에 오면 영어에서 어떨까요? 대부분 4등급일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5등급일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물고 들어갈 때 아까 뭐 2개인데 영어를 배제한다 그러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아까 한양여대처럼 영어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몇 점 깎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등급, 5등급의 격차가 좀 큰지 적은지 이런 것들은 2급에서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꽤 많았잖아요. 맞죠? 어떻게 들어가? 보면 일단은 교과가 다 들어가는데 동양미래대는 출결이 10 들어가는데 큰 차이 없어요. 저는. 미인정만 3일 이상일 때 감점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고요. 근데 어떻게 반영하니? 라고 보시면 3학년 2학기 안 들어가요. 3학년 1학기까지에서 2개만 골라 뽑아요. 정시에서. 수시랑 달라요 또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얘네들 보시면 동양미래대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중에 2개를 뽑죠. 명지전문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명지전문대의 두 번째는 뭐죠? 2학년 2개 학기의 석차 등급. 선택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전문대 자료가 사실 찾기가 그렇게 녹록하지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문대 자료집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입시 사이트거든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그래서 대학진학정보에 전문대 대입정보에 정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 뽑는지, 계산식은 어떤지, 전년도 입시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는 정시 1차만 안 할 수는 있는 거 아시죠? 수시 때 수시 1차와 수시 2차가 있었던 것처럼 전문대는 정시에 정시 1차, 정시 2차가 있을 수 있어서 2번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합격한 거 골라가시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욜로도 들어와 보세요. 4년제 대학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면 전문대학교육부의 입시를 총괄하는 정부기관, 한국전문대 대교협이 따로 있고 거기서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전문대에 대한 정보가 좀 모여 있으니까 저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전문대를 지원해요. 4년제 전문대 헷갈려? 어떻게? 다 쓰세요. 다 쓰고 골라가면 되잖아요. 다 쓰고 골라가면 됩니다. 수시 정시는 이중 지원 금지 원칙. 수시 때 4년대든 전문대든 하나도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 지원하는 순간 전문대든 4년대든 둘 다 불합격시키지만 전문대 정시와 4년제 정시는 왔다 갔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 쓰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진로지나 정보수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